빅데이터 로드맵 함께 보겠습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한 단어들입니다. 김태희가 완벽한 미인이래요.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가면 김태희 씨처럼 해줘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대요. 그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다이어트, 방학특수, 의료관광, 그다음에 의사들이 만드는 쌍둥이들, 그리고 세계 1위 중국, 강남이 올라왔습니다. 성형과 관련한 빅데이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감성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트위터와 블로그에 사람들이 네. 성형수술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감성 동향을 체크해봤더니 긍정적인 밝은색 그래프가 긍정적인 단어인데 좋아한다, 축복받았다, 그리고 작은 얼굴 이런 작은 얼굴로 성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고 다시 태어난 인생. 성형으로 축복받아서 다시 태어난 인생 이렇게 보이신 분들 많은 거죠. 그리고 반면에 부작용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처지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성형수술한 부위가 조금씩 흐물흐물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재건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모유 수유하셨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슴이 처지면서 나중에 이게 꼭 노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필요하시다고 이런 얘기가 중년 여성들 가슴 수술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셋넷 나면 가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꼽까지 내려와서요. 그래요? 가슴이 이렇게 어깨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슬픈 이게 얘기 하셨는데 슬픈 얘기예요, 진짜. 아니 로드맵을 아까 보니까 세계 1위라는 그 키워드가 너무 웃지 마시고요. 보이는데 한국이 뭐 세계 1위인가요? 한국이 세계 1위 맞죠? 전 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사실 도시의 거사는 네. 19세부터 49세까지 여성들 한번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네. 5명 중에 한 분은 성형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치만 한번 조사해봐도요. 성형수술이 작년에 한 65만 건 정도가 했고요. 물론 여기 현금 거래하시고 이렇게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그러네. 됩니다만 네. 외신도 심지어 이걸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명한 매체죠. 한국이 2011년에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이제 몇 번의 성형수술 했냐 봤더니 1000명당 13.5명이 수술했다고 해요. 그게 전 세계 1등입니다. 당당히 1등이고요. 네. 2등이 당당히. 그리스로 12.5건, 3위 이탈리아가 11.6건. 그리고 미국이 9.9건으로 그 4위고요. 콜롬비아와 대만 등의 순으로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다고 합니다. 별게 다 1위네요. 그러면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예정이겠죠. 아까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할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이 부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성형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요.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21조 원이요. 전 세계 시장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이라 그랬잖아요. 1등 하더라도 한 고작 10분의 1? 잘해야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는 분은 많으실 텐데 네. 그게 아니에요. 무려 45억 달러. 우리나라가. 45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적인 밸류가 나오는 거에 무려 25%. 1등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4분의 1의 부의 창출이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대단하네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여자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걸 정말 이해합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진짜요? 그래갖고 대부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한다는 건 놀래고요. 두 번째가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경 썼는데 한국에서는 여자가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자 중에. 그러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나라다라는 게 다 수술했다는 거 보고 또 한 번 또 놀라죠. 성형외과가 정말 많다라는 것도 놀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위를 많이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될까요? 저도 이게 절개를 했잖아요. 네. 눈이나 코처럼 이렇게 칼로 째야 되는 절개가 필요한 수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서 많지가 않고요. 안 째도 되는 수술, 이른바 이렇게 그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레이저 이런 걸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수술하고 시술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시술은 뿌띠 성형 같이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뭐 그렇게 피 안 나고 구분하지 그러는 거 않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째냐 안 째냐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시술하고 난 반응은 야 너무 잘 됐다, 이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수술한 뒤에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주변에서? 이게 수술함의 반응이라고 땀난다고? 네, 이게 수술과 시술의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그래요. 티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뿌띠 성형과 관련을 네. 해서 뭐 피부, 제모 그것까지 다 네. 합쳐서 우리나라가 그 1위라는 건데 한번 그 관련해서 한번 글을 볼까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1위까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보톡스나 그리고 필러링 게 시술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데 훨씬 쌀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보시면 우리 그
또 SNS라는 것 중에 한 거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세계 1위 한국의 성형이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딱 눌러 보니까요. 여기 재미나는 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그 주사기로 이렇게 자기가 찍는 모습을 자기가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보톡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보톡스를 딱 쓰니까 여기 종목이 하나 기업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소개됩니다. 메디톡스는 아마 저희 증권 방송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주가 서너 배인가요?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메디톡스가 보톡스라고 하는 엘러젠이라는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 회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 메디톡스에서 메디톡스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을 기술 수출을 해버렸어요. 보톡스가 워낙 오리지널 회사에. 그러면서 이제 캐거리 이런 거죠. 그러면서 수출하고 기술 수출을 받으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SNS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부작용 걱정 안 하려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품 쓰라고. 네네. 왜 그런 가짜 제품 써서 선풍기 아줌마 같이 될 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 성형 수술에 우리가 1위라면 절대적으로 숫자는 어디가 맞나요? 뭐 시장으로 따지면 미국이 건수로 봤더니 1등이었어요. 311만 건이었고요. 네. 2위가 브라질이 한 145만 건 기록을 했어요. 3위가 역시 중국, 인구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105만 건에 이루어졌고요. 일본이 한 95만 건, 그리고 5위가 멕시코로 79만 건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한국은 그냥 건수만 비교하면 7위 정도 돼요. 65만 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미국에서 가장 그 많이 하는 수술을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가슴 성형을 많이 하신대요. 달라요. 약간 우리랑 해외랑은. 네, 우리는 좀 약간 시술 종류를 좋아하시면 이분들은 좀 째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 한 해 무려 30만 명이 미용으로 가슴 성형을 받는데 다 크기를 키우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고요. 아까 이구찬 기자 그랬잖아. 어머, 그게 다 가짜였어? 네, 맞아요. 그거 몰랐어요. 저는 영화에 나오신 분들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미국의 미용 성형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통계자료를 냈는데 전체 성형 수술 중에 가슴 수술이 한 17% 차지한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1997년 이후에 가슴 성형이 얼마큼 늘어나나 봤더니 무려 213%가 급증을 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젊은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장기 연애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취향을 좀 맞추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로 그런 분들이 한다고 하시네요. 미국에서는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성형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 미셸 오바마 자체가요. 네. 워낙 건강미의 상징으로 그쵸.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워너비 몸매 이런 쪽으로 지금 완전히 하나의 아이콘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미가 네, 찰찰 그래서 저 딱 넘치네요. 보면 팔뚝이 딱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윗팔뚝이라고 그러거든요. upper arm lift라는 것인데 바로 저 팔뚝을 담기 위해서 수술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이제 성형 담고 싶은 사람 하면 데비 무어는 많이 아실 거고요. 프렌즈라고 아마 드라마 보신 분 아실 텐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네네. 친구가 있는데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두 명 완전 눌러뜨고 지금 오바마가 뜨그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팔뚝 수술하는 게요. 예전에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만 하더라도 한 1년에 한 300명이 받을까 말까 했는데요. 작년 보니까요. 무려 4,300%가 늘어났어요. 작년만 해도 5,000명 이상이 수출하면서 증가율을 보면 4점 몇백 프로가 나왔죠.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팔뚝은? 근데 저 운동하려면 엄청 힘이 드니까 네. 윗팔뚝 수술이라는 게 그렇군요. 심적으로 떠오른다라는군요. 근데 미용 목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성형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요. 우리는 뭐 이뻐지려고만 한다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 화상을 네, 입으신 네. 분들이라든가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신체 일부분을 잘 못 쓰게 되신 네. 분들은 이걸 좀 재건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의료 목적의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물론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미용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전체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해요. 비중이요. 제가 했던 이제 성형 수술 이게 안검 성형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눈썹에 찔러서. 네, 진짜 찔러서 이런 경우 저처럼 진짜로 의료 목적인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코술도 심각하게 이제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고 저 요즘에 코가 좀 막히는데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두통을 좀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신 분들은 네. 이거 비중격 성형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똑바로 해서 살짝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다 보험 된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보험이 되건 안 되건 이 모든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강남 건물에 가보면 한 건물에 5, 6개나 되는 것이 성형외과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포화 상태예요. 1950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뭐 절반이겠죠. 800여 분이 어디서 개업하고 있냐? 흔히 강남 3구 있죠.
있잖아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요지에 쫙 몰려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정말 많은 많다. 곳이 어딨냐면 그 부산의 해운대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면 맞아요. 정말 많이 몰려 있는 게 정말 사실. 제가 수술한 데가 거기예요. 해운대. 네, 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그러니까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저 다 진실만한 제가 전문이라니까요 그런 쪽에. 제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다 잘 돼요. 그러면. 아 정말요? 그래서 또 지금 협찬을 받는 지금 아, 근데 광고를 재미나는 하고 건 있고. 실제로 또 조사해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원에서 봤더니요. 평균 연봉이요. 모든 직종을 했더니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3, 4위 정도 됩니다. 연봉 순서로 보면 3, 4위 정도 되고요. 그 성형외과 다음으로 나오는 순서가 이제 치과라든가요. 외과 의사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해요. 페이닥터만 기준이다 9천만 원 좀 넘는데요. 이게 개업하신 분 더 많이 버신 분 훨씬 많겠죠. 포화 상태인데도 많이 버네요. 아 그럼요. 사실은 뭐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광고도 많이 들고 있어요. 맞죠. 그 성형외과 광고 버스에도 맞아요. 막 광고를 근데 많이 사실 하고.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광고를 못했던 곳들이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데 네. 원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하철 버스에 아주 성형외과 광고 쫙 깔렸잖아요. 네. 실제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료 광고를 할 때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11년에 한 5천 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건 12,000건으로 넘어가서요. 1년 만에 2배 이상 143%나 증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네. 특히 성형 광고가 2011년에 602건이었는데요. 2012년에 무려 3,248건. 1년 새 성형 광고만 5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고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진짜 빵 터졌어. 저 광고뿐만 네. 아니라 전 미장원에 가면 이제 네. 여성들 잡지 보잖아요. 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성지 보면 절반 뒤에 딱 보면 가슴 사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거 법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밑에 나의 주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아니 전하는데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부모님 날 낳으시고 의느님 날 만드시고 그래서 의느님이라는 말이 진짜로 맞아요. 요새 유행이에요. 네. 아까 우리 로드맵에서도 있었지만 네. 그란성 쌍둥이라는 말 뭐 들어보셨어요? 의사들이 만들어줬다는 쌍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까- 알긴 알죠. 근데 좀 네. 짜증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니 강남에서 워낙에 네. 이게 똑같이 만드니까 요즘에 그거 아시죠? 그 스마트폰에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 얼굴 딱 대면은 인식해서 주인이 나타나 싹 열리고 하는데 네. 이게 기능이 다 마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하면 이게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전에 있던 그 얼굴을 성형하고 나면 이 휴대폰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요, 중국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3만 명 정도 넘어요. 아, 의료 예. 한류. 예.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70%는 딴 게 아니라 수술만 받겨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스갯소리로요, 한국말은 그냥 옵션이고요. 정말 뭐든지 취직하려면 중국어만 잘하시면요, 취직하는데 최고죠, 요즘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중국에서 성형수술 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의료가 성형수술 받으시면 60%가 뭐 감염을 겪었다고 아, 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태- 좋긴 좋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아.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하니까 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와서 좀 깨끗하고 안전하고 솜씨 좋은 한국에서 받자 이런 수요가 꽤 많다는 거죠. 중국의 수요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습니다. 봐요.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한 340만 건 했는데 아직은 보면 숫자로 보면 미국, 브라질 다음에 중국인데요. 이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조만간 제가 뭐 전문가적으로 예측 하나 드리면요. 2, 3년 안에 아마 전 세계 최고로 갈 겁니다. 아마 숫자 자체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뭐 또 무서운 존재로 또 네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올 텐데 그거 중국을 좀 겨냥한 산업적인 문화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이미 중국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네. 보건복지부 자료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형수술 받으신 분 외국인들 분 중에 한 20%가 이미 중국 사람이라고 하고요. 강남에서 성형수술 정식 허가 받으신 분들 중에서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손님들을. 그게 전년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증가폭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세계 최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고 고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메뉴도 다 중국말로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성형외과에 한 성형외과 가보면. 통계자를 냈어요. 그랬더니요. 한류 성형 열풍의 인기를 알 수 있었는데 전년 대비 해외 환자 증가율이 이 병원 같은 경우 477%. 그러니까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미를 찾아가겠다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실력이 팍팍 느신다는 근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제 학부형의 입장이잖아요. 저희 딸이 많이 다 컸잖아요. 지금은 대학생이니까요. 근데 사실 보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미국 아까 보면 미국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 내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대한민국이랑요, 특히 중국은요,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다 돈 내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회적 부해경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거요. 네, 성형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욕심이 끝이 없이 생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딱한 종목, 관련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